재난지원금 또 충돌, 홍남기, 소신, 반기.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명 이상 늘어서 46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잡힐 줄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국민 지급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높은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지급 규모, 시기 얘기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이요? 네, 전 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게 지난해 5월에 이루어졌는데 네.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정도 지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든 예산이 총 14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네. 그리고 맞춤형 지급의 경우에는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3차의 경우를 보면 9조 3천억 규모였거든요. 네. 그럼 산술적으로 이번에는 맞춤형 전 국민 둘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더 해본다면 20조에서 30조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예, 굉장히 슈퍼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충분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전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맞춤형 지급은 지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시급한 만큼 3월 정도에 지급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면 이 곡간을 책임지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응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로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하면서 공식화가 된 건데 바로 당일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SNS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형에 맞춤형에 이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라는 얘기도 굉장히 화제를 끌었는데 지지요? 네,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라는 뜻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 표현을 쓰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의 심경을 담고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를 했고 또 기재부 직원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사명감과 사투 의지를 믿고 응원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 화두를 던진 이낙연 대표 반응 없어요? 네, 이낙연 대표 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어려울 땐 빚을 내야 다시 일어나서 빚을 갚는다. 어려울 땐 빚을 내야 한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판 발언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한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의 이 반발에 대해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최인호 대변인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다라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기자들이 어제 올린 SNS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물었는데요. 관련해서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SNS에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를 해서 잘 표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입장에서 크게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많이 숙고하고 또 절제되게 저는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NS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밝히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자, 지도부와 이제 여기까지만 소통할 하시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면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처럼 떨리는 것 느껴지기도 같네요.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일부 언론은 울먹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울먹인 했는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기재부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에는 지난 1,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제 이 SNS에 올린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강한 만큼 이번엔 정말 직을 건 것 아니냐라는 이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어 왔지만 잘 해결을 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등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윤지영 기자 설명대로 이 재난지원금만 언급이 되면 여권과 홍남기 부총리 간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홍 부총리 과거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즉 가장 좋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 및 경기 개선 대책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확실히 울먹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 10번을 충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충돌하는 여권과 홍남기 부총리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국간직인 경제부총리하고 정치를 맡은 집권당 대표하고는 언제든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경제부총리는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좀 아껴서 써서 지금 국가 부채가 뭐 1,000조, GDP 대비 뭐 50% 이상 높아질 정도로 살림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하려는 거는 뭐 그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동안의 당정 마찰하고 이번에 마찰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가요? 그동안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며칠 있다가 뜸을 들이다가 그 좀 우회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네. 어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SNS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요. 네네. 보편적 지급보다 다다익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하는 게 중요하다. 국간직이라고 함부로 역할을 축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용어도 강하고 오늘도 또 부연 설명을 했죠. 그렇죠. 내가 굉장히 절제되고 정중한 언어로 표현한 거다. 그리고 지지라는 말도 썼어요. 네. 도덕경에. 그칠 줄 알아야 그칠 때 그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언제든지 나는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전에 한번 사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동안에 뭐 홍두삼이라고 해서 용두삼이 용머리지만 끝에는 뱀꼬리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만둔다고 그랬다가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뭐 이렇게 좀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습니다만은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좀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당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그냥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편 지원이라 그냥 선별 지원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지원이 시급하다 정도로 얘기했으면 네네.
대통령이 엊그저께 얘기한 정도 수준했으면 되는데 선별 지원하고 보편 지원 두 개 다 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 부총리의 반발을 좀 산 측면도 있고 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홍 부총리가 누굽니까? 국무총리 할 때 국무조정실장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부총리 할 때 사실 이낙연 대표가 청거해서 경제부총리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 내가 좀 3월 달에 임기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가면은 네네. 한 달 남짓 남았고 4월 보궐선거도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많은데 여기다 죄를 뿌리냐 뭐 이런 좀 서운한 감, 이래서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선별 지원 이게 방향은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좀 맞지 않느냐. 그동안에 1, 2, 3차 한 30조 지원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하면은 한 20조인데 선별 지원하고 보편적 지원까지 하면은 너무 한꺼번에 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배종호 교수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사실상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도 큰 흐름을 제가 볼 때는 거역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좀 문제거든요.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3월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이 계속 되니까 3월 이후에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분리해서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먼저 맞춤형 지원을 먼저 하고 전 국민 보편적인 지원 문제는 이 방역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경우에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급 시기와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규모거든요. 20조에서 한 3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간직이 기재부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1,000조에 육박이 되거든요. 국가 부채가.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이 대략 한 48%까지 가게 되니까 당초에 이제 마지노선 40%가 급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이제 코로나19 국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큰 명분을 기재부도 거역하기는 거스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이 코로나 관련해서 관심사 방금 얘기 나눴던 재난지원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백신 접종입니다. 이 백신 접종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정부가 백신 수송을 위한 모의 훈련을 연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윤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을 했네요. 이동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참관에 나선 건데요.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사진에 나올 것 보시면요, 비행기에서 백신이 내리고 냉장차에 싣는 모습 전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성공적인 접종을 위해서 총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시행착오가 없도록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참관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정 청장은 현재 백신 수송 과정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 예방에 대해서요,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부처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 훈련 모습을 참관하던 그 시간,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K-방역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은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은 우리 국민의 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배 교수님, 네. 요즘 정치권에서 보유국 얘기 많이 나오는데 유행어 되겠어요, 이러다가. 보유국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아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특히 이제 방역, 백신 수급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 K 방역에 대해서는 일단 세계가 인정을 하고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 지금 서로 여야가 정쟁만 앞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가 이제 뭐 권력 투쟁이 본질이라고 하지만은 선의의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본령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데 너무 이제 적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좀 칭찬하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뭐 위대한 국민 보유국 또 문재인 보유국도 하고 동시에 위대한 여당 보유국, 위대한 야당 보유국 이렇게 좀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